사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일률과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률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률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인데요. 일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률의 정의는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풀어서 말하면, 일의 효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문장을 봅시다. 자, 택배 기사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같은 무게의 택배 박스를 들어서, 이제 물 택배 박스를 들어서 이제 화물차에 실어주는, 자,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자, 세 분의 택배 기사님이 계십니다. 자, 먼저 A 택배 기사님은 택배 60개를 40초 동안 옮겼어요. 그리고 B 택배 기사님은 택배 30개를 3초 동안. 자, C 택배 기사님도 이렇게 물건을 옮기셨는데, 자, 어떤 택배 기사님이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했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 즉 여기는 지금 초로 통일하면 좋겠죠? 1초 동안에 박스를 몇 개를 옮기셨나, 즉 얼마만큼의 일을 하셨냐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A, B, C 택배기사님 중에서 누가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일률은 계산을 할 때 같은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즉 일률은 총 일의 양 나누기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다시요. 자, 일률은 총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단위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 가로 속에 있는 단위를 잘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와트라고 불러요. 자, 와트. 일률의 단위는 와트라고 하고, 그리고 일의 양은 네, 줄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시간 S는 초를 의미하죠. 자, 한글로 초라고 쓰고, 자, 이거를 읽을 때는, SECOND, 세컨드라고 다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SEC만 따서 세크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봤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일률은 P라고 되어 있어요. 자, P라는 것은 단위가 아니라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는 선생님이 또한 학교에서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ABC 택배 기사님의 한번 일률을 구해 볼까요? 자, 택배 60개를 40초 동안 옮긴 택배 기사님은 자, 먼저 총 일의 양. 일의 양은 택배 60개를 옮기셨어요. 자, 이렇게 잡으면 40초 동안 옮기셨으니까 40초에 60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택배 기사님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3. 그래서 약 1.5개의 택배를 1초 동안에 옮기신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택배 기사님은 30초 동안에 30개를 옮기셨으니까요. 이건 쉽네요. 자, 30초분에 30개를 옮기셨다. 자, 그래서 이 택배 기사님은 일률이 자, 1.5개분의 초죠, 초. 자, 1초에 1개를 옮기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 택배 기사님은 1분 30초 동안에 90개를 옮기셨네요. 자, 1분 30초는 총 몇 초죠? 네, 90초죠. 자, 90초 동안에 90개를 옮기셨으니까 총 1개를 1초 동안에 옮기셨네요. 그죠? 1초 동안에 1개 옮기셨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일률이 높은 택배 기사님은 바로 A 택배 기사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처럼 지금 여기는 택배 개수만을 했는데요. 자, 여기 택배 개수 대신에 일의 양이 들어가면, 즉 줄을 단위로 하는 그런 일의 양이 들어가면 이제 일률이 나오겠죠. 자, 학교에서의 일률의 계산은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률은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일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일의 단위이자 에너지의 단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이 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에너지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사용하고요. 자, 한번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새총이잖아요. 그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새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맞출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얹어놔요. 그리고 이것을 쭉 당깁니다. 자, 이렇게 당기는 것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고, 그리고 이동거리도 발생을 했죠. 즉,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일의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새 총을 딱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날아가겠죠, 돌이. 자, 돌이 날아가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날아가는 돌의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라고 하냐면 운동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는 여기 E를 이렇게 쓸게요. 자,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다. 즉,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물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에너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한번 우리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간에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률의 크기를 직접 계산해 보고요. 에너지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